안녕하십니까 준이온TV 구독자 여러분,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TMI 톡, Too Much Information 톡 13번째 이야기로 예비 취준생을 위한 NHN 채용 공고 특파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준이온TV 구독자 분들은 예비 취준생이 많으시죠? 물론 이제 4학년들 취준생들도 있으시지만 예비 취준생들은 취업 준비를 좀 막연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면담을 해보면 취업 준비를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됐다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요 영상 들으시는 분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NHN 같은 회사가 이제 그 신입 공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고 내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돼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NHN 채용 홈페이지 recruit.nhn.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NHN 그룹사 신입 개발자 공개 채용 이렇게 이제 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NHN이 이제 2020년 기술 신입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9월 20일 날 22일 시작됐고 10월 13일까지니까 지금 이제 하루 정도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면접 그거 이제 자소서 같은 거는 아예 그 처음에 지원할 때는 없습니다. 지원할 때는 그냥 1분 만에 뭐 1분이면 지원이 끝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을 뽑는데 보시면은 이제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면은 1단계가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분 만에 그냥 자기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그 이제 채용은 이 프리테스트 1차 이제 코딩 테스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코테에서 실제 이제 채용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제 코테하고 요 뒤에 프리테스트 1차, 프리테스트 2차를 통과 못하면 이제 자소서 적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테스트 1차는 코딩 테스트인데 기초 코딩 실력을 확인하는 온라인 테스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집에서 해도 되는 모양이죠, 그죠? 온라인으로 코딩 테스트를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1시간 반 동안 3문제 90분에 3문제 그러니까 30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지 3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제 아마 온라인 제출을 이용하겠죠, 그죠? 프로그래머스인가 뭐 하는 그런 사이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C, C++, 자바 요 중에서 택일 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시험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의 시험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뭐 기출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좀 이따가 이제 그 1차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2차 프리테스트, 2차 그 필기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딩 테스트에서 뭐 많이 떨어져요. 전공자들도 저 코딩 테스트를 미리 준비 안 하면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4학년들 면담 해보면 코딩 테스트 준비 안 했다가 우습게 보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30분에 알고리즘 문제 3개 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3개를 30분 안에 푼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내가 버그에 이렇게 휘말려 버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테스트는 프리테스트 2차 시험은 보시면 전산학 전공 지식을 묻는데요. 객관식과 단답형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랍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참고하래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봅시다. 즉 이거는 전공 기초 지식 묻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전공 필수 과목에서 다 나와요. CS, 컴퓨터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자료구조, 그 알고리즘,
네트워크, 요런 이제 뭐 운영체제 플러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정도, 여러분 과목들만, 기초 과목들만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코딩 저거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에 요 여러분들이 과목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뭐 저거 요약 노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쭉 공부하고 가면은 통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시험이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필기시험 이걸 통과하면 이제 체험형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무 환경과 입사 후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회사에 가가지고 직접 하루 뭐 이틀 정도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겠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기술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술 면접도 본대요. 그리고 1년 앞선 선배와의 대화, 이런 거를 진행해 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 면접은 뭐가 되겠습니까? 코딩 인터뷰가 되겠죠.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어떤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하나 놓고 이걸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실제로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필라이 체험형 면접이 끝나면 이제 C 인터뷰, 커리어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NHN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등 주로 인성 면접이 진행된대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인성 면접도 그냥 단순한 인성 면접은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인성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되면 이제 12월 말에 발표가 나고 1월 초에 입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여기 10월 13일에서 이제 1월 초까지니까 한 2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 4가지 단계를 다 통과해야 최종 입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리테스트 1차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가 한번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와 있던데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죠.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인접한 일들의 요 영역을 찾아내서 요거 3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4고 7이고 5니까 요걸 정렬해 가지고 4, 5, 7을 이렇게 3개, 영역은 3개이며 4, 5, 7 이렇게 출력하라는 게 코딩 테스트 문제로 주어진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런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이거는 디스조인트 셋, 그러니까 그 서로 소집합에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요 각각의 점 6x 6이니까 36개의 점을 쭉 1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서로 집합을 해서 유니온 앤 파인드 해가지고 대표 집합의 개수를 이게 5, 이게 4, 이게 7 이렇게 되면 요거 이게 나머지는 0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5와 4와 7을 찾아내서 4, 5, 7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판단, 문제 보자마자 이거 유니온 앤 파인드로 풀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코딩에 들어가야 아마 30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리즘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하기 일주일 전에 급하게 알고리즘 책 보고 막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응용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떠올리려면 여러분들이 한 1년 전부터 하루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문제씩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자, 요런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만드는데 명령어가 이렇게 7개 있대요. 그러면은 요
타입 비트를 몇 비트면 되냐? 7개니까 당연히 이거는 3비트겠죠, 그죠? 아주 문제가 쉬워 보이죠, 그죠? 두 번째 문제도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 힙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맥스 힙 다음에 90이 초과됐을 때 힙 상태를 그려라. 이게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맥스 힙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어디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주어지면은 맥스 힙을 구성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답안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요 그림을 주겠죠, 그죠? 아니면은 입력 순서를 주거나. 제가 봤을 때 그냥 요대로 주면은 요 맥스 힙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맥스 힙이니까 90을 추가하고 수압하고 해서 90 넣고 3 8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문제가 좀 이상하던데, 어쨌든 요 그림을 주지 않으면 요거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운영 OS 문제죠, 그죠? OS의 메모리 관리 파트에서 버추얼 메모리에서 페이지 폴트 발생했을 때 디맨드 페이징 하는 거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다 줘요. 그림을 다 주고 디맨드 페이징 할 때 어떤 m이라는 변수를 로드 하려면은 요거의 페이지가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없으면 페이지 폴트가 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트랩을 걸고 얘가 이제 프리프레임을 찾아서 페이지를 수합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인밸리드 비트를 밸리드 비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해준다. 요런 이제 디맨드 페이징의 과정을 요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요걸 보고 이제 이렇게 뭐 쭉 설명해 놨는데 해보니까 뭐 이게 이제 다음에 뭐더라,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지고 트랩 그래가지고 프레임 찾았으면 로딩하라고 요청 보내겠죠. 인밸리드에서 밸리드로 바꿔주고 웨이팅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 보고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 순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디맨드 페이징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은 못 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CP/IP 문제입니다. TCP/IP 네트워크의 IP 계층은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 맞고, UDP 프로토콜 사용하는 경우에 패킷 유출될 수 있으니까 고려하라.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CP 프로토콜 사용하면 최소 3개의 패킷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아야 된다. 3개의 패킷. 이거 TCP에 에크네크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잘 모르겠죠, 그죠?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순서가 역전되어 받은, 이거는 확실히 틀렸죠, 그죠? TCP는 순서가 역전돼서 올 일이 없죠, 그죠? UDP니까. 그럼 이건 확실히 틀렸고, 우리 객관식은 잘 풀잖아요. 답만 맞추면 되지 뭐. 그래서 이거 네트워크 적어도 이제 TCP/IP하고 뭐 HTTP, OSI 7레이어 이 정도는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4학년 취준생들은 이렇게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필기시험 준비하고 하느라고 열심히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취준생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끝까지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라고 제가 빌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여기는 성지가 되도록. 자, 근데 이제 예비 취준생들 제발 여기 보면은 토익 점수가 있습니까? 없죠. 학점 있습니까? 없죠. 토익 학점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비 취준생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전공 과목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학점을 따려고 막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운채 듣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뒤에까지 기억에 남으려면 그때 공부할 때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핵심 내용이 기억에 남으려면 기억에 남아 있어야지 이제 필기시험 치기 전에 책을 한번 쭉 훑어보면 혹은 내가 정리한 노트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그 내용이 다 되살아나서 시험 칠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몰아치기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잘 치고 까먹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코딩 테스트는 방금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 문제 풀 수 있겠다. 아니면 와 어렵네.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은 다행인데 와 어렵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코딩 테스트를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현역 개발자 경력 뭐 3년 5년 되는 현역 개발자도 코딩 테스트 갖다 놓고 풀어라 하면 못 풀어요.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세 문제를 다 풀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건 알고리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내가 코딩 테스트를 3개월 앞두고 3개월 만에 몰아서 해내겠어.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 1년을 앞두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문제씩 이렇게 쭉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예비 취준생이라면 한 3학년 2학기 중반 좀 넘어가면 지금 한 이 시기 정도 되면은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위한 알고리즘 문제풀이 조금씩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막 책 꺼내가지고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쯤 되면 그냥 이거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쉬운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쉬운 문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공부도 이제 필수 과목들은 꼭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수업 들을 때 튼튼히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취업 시험 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놨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그걸 좀 안 됐다 싶으면은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또 인트로덕션부터 보지 마시고 운영체제 같으면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세마포가 뭐지? 혹은 되돌아게 뱅커즈 알고리즘 어떻게 풀지? 이런 거를 이제 한 주제씩을 이렇게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를 정리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취업 시즌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NHN 취업 연구였습니다. 구독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이번 NHN 2020년 신입 채용 최종 합격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